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0세 시대잖아요. 너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더욱더 즐기게끔 교정치료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블교정치과 대표원장 이원준입니다. 먼저 보통 교정은 어린 나이에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근데 중년에 시작하는 분들도 꽤 있나요? 많습니다. 저희 치과는 부산 기장에 있지만 창원 김해면 굉장히 멀거든요. 근데 거기서 60대 어르신분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먼 길 차까지 몰고 오셔서 직접 오실 정도고, 실제 그분 외에도 중장년층 교정이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은 교정은 어렵지 않나? 하는 게 좀 일반적인 생각인데 어떻게 좀 그런 분들도 교정이 가능한 건가요? 일단 최근에는 예전에 6, 70년대에 비해 가지고는 치료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10대, 20대가 교정 치료를 주되게 해야 되는 연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었다면은, 최근에는 특정 조건만 만족이 된다면은 연령을 가르지 않고 모든 분들이 교정 치료를 어느 정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또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 오히려 중년일수록 더 교정이 중요해진다. 그거는 또 어떤 의미인가요? 일단은 몇 가지 원인들이 있는데요. 이분들은 아무래도 특징이, 이제 첫 번째로는 잇몸뼈에 관련된 게 10대, 20대에 비해서는 100% 건강한 상태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잇몸뼈 지주질환에 관련된 고려사항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교정 치료를 했을 때 어느 정도 버틸만 한가, 이런 걸 봐야 되는데, 보통 대표적으로 파노라마 엑스레이 이런 걸 보기도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CT를 찍어 봐가지고 실제 뼈 레벨이라든가 또는 뼈 밀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잇몸뼈가 좋지 않은 분들이 그러면 교정이 불가능한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가 이제 잇몸뼈라고 할게요. 근데 원래 치아는 젊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잇몸뼈가 거의 치아의 머리 가까이까지 차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치주질환이라고 하는 거에 이완이 되고, 또는 노화로 인해서 계속 잇몸뼈 레벨이 낮아지면은 잇몸뼈가 이렇게 좀 내려가요. 그러면 같은 치아라도 뼈 안에 파묻혀 있는 어떤 치아 전체의 양이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치아를 똑같은 애를 이동을 시키더라도 그러한 뼈 속에 매립되어 있는 뼈의 양이라든가 뿌리의 양에 따라서 치아 이동이 완전 바뀌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치과 교정과 전문의가 돼서 이거를 어떻게 치아 이동을 계획할지, 또는 뿌리를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지, 이런 거에 대한 고려가 일단 첫 번째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게 또 잇몸뼈가 조금씩 안 좋아지면서 나타나는 문제점인데, 예를 들면은 보통 치아가 이런 식으로 어금니들도 다 있고 밑에도 치아들이 이렇게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서 치아들이 계속 앞쪽으로 가려는, 이런 거를 어려운 말로 근심유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게 이제 생기면은 앞쪽으로 자꾸 치아들이 몰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잇몸이 자꾸 내려간다거나, 또는 치주질환이 더 악화된다거나, 또는 예전에 비해서 치아가 더 많이 삐뚤어졌다거나, 그런 것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치아들은 자기들끼리 이런 식으로 어깨를 맞대고 이런 것들이 유지가 돼야 힘의 밸런스가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데, 이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급속도로 치아들이 많이 삐뚤어지는 그런 경우를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중년에 교정하시는 분들과 어린 나이에 교정하는 분들의 이런 치료 방법, 이런 건 어떻게 좀 다른가요? 제일 중요한 차이점은 중장년층 분들이 10대, 20대에 비해서 심미적으로 얻고자 하는 목표가 확실해요. 처음에 상담을 할 때부터 조금 유심히 들어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평생의 컴플렉스, 그러니까 요거를 좀 해소하고자 하시는 생각이 많아서 거기에 최대한 일각해서 교정을 하려고 하는 게 많고, 또 이제 두 번째로는 사실 심미적인 목표는 조금 높은 편인데 기간은 좀 단축했으면 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럴 때는 좀 많이들 이제 하실 수 있는 게 이제 부분 교정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사실 수십 년간 씹으면서 기능적으로는 큰 불편감이 없는데 앞니 요것만 조금 해소를 했으면 좋겠어, 그런 게 많아서, 근데 기간은 좀 짧았으면 좋겠고 컴플렉스만 조금 해결을 했으면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10대, 20대 분들에 비해서는 부분 교정으로 치아가 가능한지, 그런 것들을 먼저 이제 방법론적으로 보게 됩니다. 부분 교정을 보통 택하게 됐을 때는 한 6에서 8개월 정도 교정을 하게 되면은 끝난다 보시면 되고, 전체 교정은 통상 2년을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장년층 분들이 부분 교정을 택하는 비율이 굉장히 또 많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1번, 2번에 이어서 또 중장년층 분들이 내가 이 나이 들어서 교정 장치를 붙여야 되느냐, 또는 철기를 깔아야 되느냐, 이런 문의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투명 교정을 많이들 하십니다.
투명 교정은 일단 티가 안 나게 좀 심미적으로 교정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도 있지만 저희가 보통 브라켓 교정이죠. 요거 대비 통증이나 불편감이 곱하기 3분의 1. 굉장히 이제 덜 불편하고 또 통증도 좀 덜하기 때문에 또 중장년층 분들이 투명 교정을 굉장히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 실제 우리가 치아 이동을 하는 메카닉적인 측면에서도 투명 교정이 좀 더 유리합니다. 왜 그러냐면 브라켓 교정이 철사를 조금 구부린 채로 넣는데 그게 힘의 조절이 조금 어렵거든요. 근데 투명 교정은 매 장치 단계마다 보통은 0.1mm 단위로 굉장히 미세하게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가 요즘은 너무 좋아진 게 보통 투명 교정을 할 때 우리가 이제 CBCT, 뼈 볼륨 데이터랑 정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실제 잇몸뼈가 안 좋으신 분들은 치아 교정했을 때 가장 걱정하시는 게 잇몸이 내려가는 부분, 그런 것들 걱정하시는데, 요즘에는 투명 교정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특히 AI 소프트웨어가 너무 발달해서 그게 뼈 안에서 치아 이동을 미리 다 재현을 해볼 수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잇몸뼈 안에서 안전하게 치아 이동이 가능하다라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제가 중장년층 분들 왔을 때 잇몸뼈가 안 좋을수록 투명 교정을 좀 더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중년분들이 이런 교정을 했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것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 네네네. 중장년층 분들이 교정을 했을 때 제가 기억나는 사례는, 원래 이제 60대 어머님이신데 앞니가 이렇게 절하듯이 이렇게 포개져 있던 상황이었어요. 이분은 이제 평생 컴플렉스였는데 요거를 빨리 단기간에 교정해서 펼 수 없느냐. 특히 이제 이분이 그 자녀분의 상견례, 그리고 이제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는데 남은 기간이 얼마 많지 않은 거예요. 근데 교정을 통해 가지고 상견례 했을 때 좀 더 심미적인 자신감을 가지고 이제 했던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치아가 반대로 물린 채로 한 40-50년을 지내오신 분이 계셨는데, 이 반대교합을 개선해 줬을 때 지금은 너무 잘 먹고 고기도 잘 드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너무 놀라하시면서 좋아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마지막으로 중년 교정은 하고 싶은데 이 나이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게 100세 시대잖아요. 50대에 교정을 하러 오셨을 때도 교정을 되게 망설이는 분들한테는 앞으로 50년은 더 쓰실 거고, 또 맛있게 드시고 또 인생 즐기셔야 되는데, 너무 지금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남은 인생을 더욱더 즐기게끔 교정 치료가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지금까지 교정 1타 강사 더블교정치과 원장 이원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